또 계속 읽어서 일터로 간 내 이야기 역장에서 스트레스를 이롭게 만드는 법이다. 스트레스를 이롭게 5장에서 배웠듯이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재미, 두려움, 또 집중 중에서 두려움에 해당하며 우리가 즐겁게 몰입해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돕는다. 좋은 스트레스는 활력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만끽 하는 스트레스이다. 단기 스트레스, 장기 스트레스. 나는 짧게 지나가는 스트레스는 우리 에너지, 또 성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 단기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으로 또 찬물 샤워, 이런 냉수, 온냉탕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자, 내 촉진제. 나는 매일 찬물 샤워를 하거나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근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대략 섭씨 15도 냉수에 목까지 몸을 담그자. 단 몇 분 만에 노르에피네프린이 530%, 도파민이 250% 증가했다. 찬물 샤워나 목욕은 불안을 낮추고 에너지와 면역력을 높이며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루하거나 2020년 실시한 직장 내 태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80%가 스트레스를 느끼며 그 중에 절반은 그 정도가 극도의 피로와 고통을 느끼는 수준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는 뇌를 수축하게 한다. 과다한 스트레스는 문자그대로 우리 뇌를 쪼그라들게 한다. 우리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으면 전전도 피질이 운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생각하거나 똑똑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또 어떤 뇌들은 스트레스에 더 강할까?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남성과 여성은 나머지 여성보다도 더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것 같다. 테스토스테론이 신경보호 작용을 하며 스트레스를 한계점으로 높인다는 사실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들은 테스토스테론의 둔화 작용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성과에는 여전히 악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두려움이나 불안을 더 천천히 느끼고 번아웃을 느끼기까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반대로 뇌의 테스토스테론 시스템 활동이 감소하면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더 민감해진다. 에스트로겐이 높은 남녀가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남녀만큼 일을 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에스트로겐이 높은 사람은 더 적은 양의 스트레스로 최고 성과에 도달하고 더 적은 양의 스트레스로 번아웃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이고 싶다면 근력 운동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솟구치게 해서 높아진 자신감을 누리면 된다. 깜짝 놀랄 사실은 2021년 직장 내 여성 보고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의 42%는 자주 또는 거의 항상 번아웃을 느끼며 남성 응답자에 비해서 7% 높은 수치이다. 스트레스가 더 오래가는 여성은 스트레스 생리학 분야에서 전문가 로버트 사포스키는 평균적으로 여성에게 스트레스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되며 남성은 더 빨리 기준치를 회복한다고 했다. 유튜브에서 100만 이상의 그의 강한 영상에서 사포스키 교수는 우리가 배우자나 애인과 다툰 뒤에 상대의 사과를 받아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수는 강렬한 교감 신경 자극이 원상태로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확연한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녀 간 스트레스 경감 방식의 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했다. 이 주제 자체만은 여성에게 리드를 맡기지 않은 또 구실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주제를 논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여성은 어느 면으로 보나 남성보다 똑똑하고 창의적임에 유능하다. 다만 평균적으로 여성은 더 낮은 스트레스 지점에서 최고 성과를 도달할 수가 있다. 여성의 스트레스 반응은 보살핌과 어울림, 게다가 여성에게는 특히 오늘날 직장에서 더 빛을 발할 만한 스트레스 반응이 있다. 남성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공격태세를 갖추게 하는 호르몬과 화학물질의 세례를 받는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여성들은 더 친근해지고 남성들은 경계심이 커진다. 지금은 적이 나타나서 목을 베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타협을 이끌어내고 갈등을 드리는 여성의 스트레스 반응이 더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여성의 스트레스 반응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저명한 심리학 교수 셜리 테일러가 2000년에 처음 설명했다. 테일러는 과학 연구가 남성이나 수컷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을 했다. 지루함이란 무엇인가? 금을 씌어인 내 고객이 지루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들뜨고 신경적인 기분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그에게 좋은 스트레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자 그는 두 가지를 결정했다. 첫째로는 따분하게 만드는 회의와 사람들을 피하기로 했으며 둘째는 새로운 큰 도전을 찾기로 했다. 토론토 요코 대학교 소속 심리학자 존 이스트 우드는 2012년에 지루함이라는 단어의 실용적인 전해를 발전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신경과학적으로서 나는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도파민을 갈구하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도파민 시스템을 발동시키는 데 필요한 흥분을 얻지 못하면 서서히 피말리는 지루함의 고문이 시작이 된다. 이스트 우드는 사람들이 지루해지면 내면에서 부정적인 반추의 이 악순환을 반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말했다. 만약에 당신이 항공관제소나 원자력 발전소 점검이 사라지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지루해도 죽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질환과 약물 남용, 도박, 가식, 심지어 조기 사망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지루함은 인생의 목적을 탐색하거나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깜짝 놀랄 사실은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자들은 피시험자를 빈병에 두고 발목에 전기 충격을 주는 버튼을 누른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자 참여의 거의 절반이 스스로를 감전시켰다. 전기 충격은 아주 강하지 않았지만 심한 정전기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아프긴 했죠. 심리학자 윌슨은 BBC에서 사이언스에서 말했다. 참가자들은 지루함을 못 이긴 나머지 차라리 전기 충격이라도 느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톰 크루즈, 오프라 윈프리. 도파민 시스템이 왕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내성이 강한 반면에 지루함에 대한 내성은 약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늘 자극을 갈망하는 감각 추구자이며 또 스카이 다이빙 같은 활동을 사랑한다. 오프라 윈프리가 2005년에 톰 크루즈와 진행한 인터뷰 명장면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를 켜라. 윈프리의 인내심이 있고 격려를 잘하는 경청자로 대중에게 인식된다. 그들은 가장 편안한 파자마나 부들부들한 수건 같은 것을 찾아서 팔로워들에게 알려주기를 즐긴다. 하며 크루즈는 2500m 성공에 떠있는 비행기에 매달리거나 두바이에 있는 높은 또 820m의 부르즈 할리파를 기어오르는 등의 아찔한 스턴트 장면을 대역 없이 찍는 대담한 영화 배우이다. 감각적으로는 내 도파민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유전적인 성격의 특성이다. 업무에서 감각추구. 감각추구가 나타나는 양상은 신경 지물의 호르몬 측면에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 역시 감각추구자이긴 하지만 에스트로겐과 도파민이 높은 신경 지문이기 때문에 내가 암벽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스트레스와 지루함을 관리하는 세 가지 방법은 첫째, 상황을 바꿔라. 신체를 사용해라. 신체를 뇌를 써라. 이렇게 자신이 아니라 상황을 바꿔라. 상황을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싹 다 치워버리자.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터를 바꾸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번에는 스트레스와 지루함과 관련하여 나의 가장 확실한 관리 팁을 더한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황을 바꿔라. 상황을 바꿔라. 재미, 두려움, 집중, 그래프, 또 위치를 찾아 적으라. 거절하는 법 배우기. 내가 기조 연설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가면 꼭 나를 불러세우고 이렇게 드러나는 임직원들이 있다. 부려드릴게. 나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명상, 달리기, 요가 하지만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난 끊임없이 부담을 느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도무지 나는 항상 똑같이 말한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요. 거절하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책을 핑계 삼아서 상사와 얘기할 시간을 갖기 바란다. 유연성 노라고 내 양식 세로토닌은 내보다 더 소화관에서 더 많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다양한 식단을 추가해 보자. 예스 노 예스. 인생의 자주성이 깃든 변화의 힘. 경계 설정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 삶에 자주성이 생긴다. 자주성, 또 능력, 소속감,
우리의 스트레스 수준은 자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지들은 기회가 왔을 때 탈출하지 못하거나 끝내 죽어버렸다. 인간에게도 비슷한 실험 결과가 있다. 거기에 더하여 상사들은 부하 직원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긴 시간을 근무해도 콜티솔 수치가 낮았고 자극하는 스트레스 레벨도 낮았다. 이렇듯이 자주성은 정면 스트레스 완충제이다. 자주성.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의 묘미를 안다. 따라서 회사들이 자주성의 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햇빛 듬뿍 받기. 사정에서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다. 햇빛.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저자. 사업가팀 페리스는 매일 아침에 3에서 5분씩 밖에서 줄넘기를 한다. 그는 팀 페리스 쇼 팟캐스트에서 신경생력자 앤드류 휴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고 말했다. 아침 햇빛을 쬐면 몸 안에서 콜티솔 생산이 촉진된다. 콜티솔은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악마 취급을 받아왔으며 기위에서는 콜티솔을 억제하고 복구 적응을 줄이는 미심쩍은 보충제들을 뚫슬하게 광고한다. 그런데 사실 콜티솔은 우리의 천연 알람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을 깨우려면 햇빛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사용 방식을 관리하고 위험증을 줄이고 혈압과 당뇨를 조절하고 수면과 기생충을 제어하고 활력을 주고 단기 스트레스의 신경 균형 회복을 시킨다. 우리가 아침에 콜티솔 시스템을 발동시키면 하루 종일 맑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 내 척진제 2022년에 4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한 정단 연구를 통해 야외에서 햇빛의 중요성이 입증이 되었다. 블루라이트, 레드라이트, 블루라이트, 레드라이트. 저문은 해는 건강에 이로운 레드라이트를 내보낸다. 레드라이트. 마법 같은 경탄의 효과. 마린 파자니는 마타오른산을 5번 등산을 했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경탄과 경이로움을 느낄 때 염증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텔로미어가 길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내 친화적인 의사들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경이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또 다른 걸로 또 우리의 목표는 워크와의 협업을 통해서 현대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업무 공간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한다. 내 친화적인 기업들이 오피스의 전시실, 음악 스튜디오, 도서관을 성취하기를 바란다. 감정의 이름표 달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 삶이 더 큰 의미와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여러 가지 마음 챙김 기법들을 해보자. 우리가 분노 등의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이 압도되면 거꾸로 생각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분노의 감정의 이름표를 버티는 행위가 자신의 신체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몸소 느껴보자. 이름표 붙이기. 그 외에 마음 기반 스트레스 퇴치법, 마음, 감사, 체면, 사회적인 지지 구하기, 사회적인 프리데리케 박사님이 몽블랑 오르거나 트레일러 울트라 마라톤을 했다는 소리 듣고 참 즐거워요. 후베르투소. 그리고 내겐 정말 중요한 것이 5가지 있어요. 일, 모험, 가족, 역량, 예술이죠. 난 피아노를 치기를 좋아하고 모험이나 달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낸답니다. 프리데리케. 강렬한 신체적인 도전과 예술을 향한 애정이 업무 스트레스 상쇄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것들이 행복과 건강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팬데믹으로 해외 출장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철에 미치듯이 비행할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다들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리더들은 시차조차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객기공의 생각을 바꿀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생각이 예를 들어서 어떤 CEO가 늘 시간에 쫓기고 세세한 것들을 검토하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에게 보고할 때에 늘 3가지 정도로 감철이 어쩜 만점대로 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선행적인 소통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것들이 종종 눈에 들어와요. 프리드리히 맞아요. 후베르토스. 난 솔직히 대학이나 또 철학이나 대학에서 거대 그릇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학교를 대주지 않기 위해서 기계공학을 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지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네, 박자 동안 숨을 들이쉬고 8발자 동안 숨을 내쉬어요.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반응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이것은 우리 어딘가에 같이 있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리가는 기분이 좋아지고 엔도르핀, 도파민이 많이 생길 거예요. 후베르투소. 그리고 빨리 달려야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브리들께 전 고객들에게 그러면서 회의를 해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빙빙 돌며 걸을 때 앞으로 걸을 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좋아요. 비타민 섭취도 하고 또 친구와 좋은 또 새로운 경험, 내를 위한 TV 가져간 것으로 동료를 납치하는 셈이네요. 베르트. 그러니까요, 브리들께 난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솔루션과 통찰이 많은 리더들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